네, 연준 위원들의 스피치에 따라서 그야말로 좀 주식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추세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이슈들은 아직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시장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도 드는데요. 4주 연속 올라온 상태고 예. 미국도 이제 200일 이평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저항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랄까요? 그냥 소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큰 물줄기는 일단 긴축 강도는 좀 완화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도 연준에서 좀 이런 피벗에 대한, 그리고 긴축 강도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스탠스를 조금은 확인시켜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위원 모두가 확인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비둘기파마저도 계속된 긴축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동의했었는데, 최근에는 연준 의원들 간에는 조금은 잡음, 즉 이 정도면 금리를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어, 아니면 아니 아직은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야 라는 이런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 자체의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긴축의 강도는 완화될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도 최근에 어떤 스터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예전에는 왜 기준금리만 갖고 통화정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뭐 QE, 그리고 QE의 반대말인 QT, 즉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지금 5%가 넘은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긴축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아직은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물가가 조금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나 흐름들은 좀 시장을 좀 뭐랄까요, 주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의 투자자분들과의 대화의 내용도 좀 네.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는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올릴까였는데, 이제는 금리 어차피 내리는 거 다 알았으니까 최종 금리는 몇 %이고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라는 대화로 옮겨졌어요. 인하는 지금 당장은 뭐 기대라기보다는 결국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시키면 언젠간 또 인하하지 않겠냐. 빠르면 내년 뭐 2분기 이후로 보는데, 예. 일단은 긴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예상 밖 하락을 보이면서 굉장한 랠리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 물가에 대해서 자꾸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물가는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 10월 데이터가 원래는 5.7에서 5.4%를 예상했었는데 5.9%가 나와버렸어요. 더불어서 중기 3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의 2.9%에서 3%를 다소 넘어버렸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긴축의 강도가 다시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0월 달에 유가가 잠시 반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휘발유 가격에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유가가 한 4%가량 하락하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유가라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 빠르게 잡힐 수 있겠네라는 그런 안도감은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 관련 이슈, 그렇다면 최종 금리는 몇 %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 이런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가 이번 주에는 계속 나올 것 나옵니다. 같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매일. 예. FOMC 이후엔 항상 연준 의원들이 계속된 뭐랄까요, 연설을 통해서 이 FOMC에서 어떻게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고, 네.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프레이드 연준 부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뉴욕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조금은 높은, 약간 특히 얘기한 스티키라는 약간 끈적끈적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일단은 러우 전쟁의 어떤 여파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유가가 크게 움직일 맞습니다. 가능성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은 이제 코인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찻장, 이게 왜 보통 태풍이 일어났을 때 뭐 찻장 속에서 일어나면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내의 문제로만 조금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뭐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예를 들어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 거기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고 이 부실해진 금융기관은 또 투자한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이 이제 고민이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FTX나 이런 좀 부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한 기업들의 문제지 맞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건전한 거래소로의 어떤 쏠림 아니면 코인 시장에서 나와서 오히려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데이터도 시티은행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 FTX와 관련된 투자 금액이 한 18억 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테라하고 루나도 손실 금액이 400억 달러에 있었거든요. 지난 5월에.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암호화폐 시장 내의 문제이고 암호화폐 시장발 악재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FTX 사태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잘 아는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파는 경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슈는 거기서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보면서 이게 갑자기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 관련 오너들이 도덕성이 결여돼 있어요. 맞아요. 모럴 해저드. 심각합니다. 고객 돈을 갖고 거래소에서 그걸 매우 그거는 그냥 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했지만 맞습니다. 이제는 시총이 1조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9천억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분명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아마 바이낸스 CEO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게임주가 관련돼서 하락은 했지만 이런 코인발 암호화폐의 어떤 리먼급의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에는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